자,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걸쳐가지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마자 2번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경찰의 개념 관련해서 자, 두 번째 내용들을 볼게요. 1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 로마자 1번 보면 경찰 개념의 변천사 해가지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정리할 텐데, 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봅니다. 자, 지금 경찰의 개념은 제가 아까쯤에 뭐라고 했나요? 자,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되었댔죠? 자,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다? 역사. 역사에 따라서 자, 경찰 개념이 바뀌어져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경찰의 개념은 나라마다 역사에 따라서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흔히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때 이 나라를 얘기할 때는요, 크게 우리 경찰에서는 두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됐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륙법계의 국가가 있고요. 대륙법계.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하면은 쉽게 말하면 유럽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나라를 우리가 정리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한다고 유럽하고 영미를 구별해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유럽, 대표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대륙법계는 경찰의 개념이 역사적 변천에 따라서 어떻게 옛과 지금에 달라져 왔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영미법계가 있어요. 자, 영미법계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영국과 미국을 말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질문하면 혼낼 거야. 아, 선생님, 대륙법계는 유럽을 말한다면서요? 그래, 영국은 유럽에 있는데. 야, 이 병신아. 됐죠? 자, 영국은요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있지만, 됐죠? 유럽에서는 영국은 유럽이라고 하지 않아요. 됐죠? 유럽 사람들 물어봐. 영국은 지리적으로만 유럽에 있는 거지. 됐죠? 문화나 전통은 미국하고 같이 갑니다. 됐죠? 그래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두 개 나누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칠판반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게 나와요. 이게 영미법계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됐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대륙법계. 독일과 프랑스는 경찰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됐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경찰 개념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걸 정리하면, 자, 칠판반 대륙법계입니다. 자, 대륙법계,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를 나눌 때는요 보통 이렇게 나눠요. 먼저 첫 번째 고대입니다. 고대. 자, 고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세예요. 중세.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공부했죠? 세계사 기억이 안 나도 돼. 됐죠? 세계사를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됐죠? 자, 중세 시대는 14세기부터 16세기를 칭합니다. 됐죠? 이게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대 군주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은 곧 신이다. 왕권 신설. 이건 들어봤죠? 그래서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던 절대 군주 시대입니다. 됐죠? 자, 요게 17세기인데, 자, 절대 군주 시대를 또 다른 뭐라고 하냐면, 자, 같은 말이에요.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17세기 절대군주 경찰국가 시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넘어가서 18세기예요. 이게 이제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18세기야.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시민혁명이야. 시민혁명. 됐지? 뭐냐면, 자, 자, 이 전에는 군주 있죠? 군주. 왕. 됐죠?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행정은, 나라 살림은 절대 군주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권력을 무지하게 남용했겠죠. 됐죠? 그 뭐야? 길을 가다가 이 땅 좋아 보이네.
저거 내 땅 한 거야. 그럼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왕땅이 되는 거야. 됐죠? 가다가 이쁜 여자를 보이면 내 방에 들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국민들이 얼마나 침해를 받았을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참다 못 참아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시민혁명 뒤집었죠? 뒤집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절대군주를 잡은 거야. 됐죠? 절대군주가 이제 혁명 났으니까 자기 죽을 거 아니야. 도망가는 절대군주를 시민들이 가차 일로 와 이 시장놈의 새끼야. 모가지 딱 잡아가지고 꿇어 이 새끼야. 꿇었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시민혁명에 성공했다고. 근데 시민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야? 시민들은 빨리 가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렇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시민 세력하고 절대 군주하고 딜을 치는 거예요. 됐죠? 아, 이 새끼 잡아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난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 세력하고 절대 군주하고 딜을 칩니다. 어떻게 딜을 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절대 군주 너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겁나 바쁘거든. 농사 지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행정 계속해. 나라 다시야. 대신에 네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시민의 대표자. 이게 뭡니까? 지금의 국회예요. 국회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대표자를 뽑아놓게, 국회의원이라고 부를게. 이 대표자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만 나라 살림을 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뭡니까? 법치국가가 시작된 거야. 됐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절대군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나라 행정을 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까? 자, 이게 18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오늘날입니다. 현대 시대의 경찰 개념이 있겠죠. 자, 그러면 현대는 언제다? 20세기인데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이 법치국가고 이후를 현대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거 나누고 이제 어떻게 경찰의 개념이 바뀌어 왔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집한봐. 그러면 자, 행정인데 행정. 경찰도 행정이 하나잖아. 그래서 행정을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됐죠?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습니다.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이 뭐라고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가에 속해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한 행정이 있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 국가 목적적 행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군사행정, 외교행정, 예산 관리하는 거, 재무행정, 그 다음에 재판연은 사법행정이에요. 그래서 군사, 외교, 재무, 사법, 이게 국가 목적 행정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목적 행정 있죠? 자, 사회 목적 행정을 뭐라고 옛날에 불렀냐면 내무행정이라고 불렀어요. 내무행정. 됐죠? 자, 왜 내무행정인지 알겠죠? 국가 안에 있는, 이 내가 안내자거든. 국가 안에 있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그래서 이걸 내무행정을 했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 있죠, 교회. 지금은 교회가 국가 교회가 없잖아요. 됐죠? 사법인들이냐. 근데 옛날에는요, 유럽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다 국가 소유고 국가가 교회를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 교회. 됐죠? 교회 행정도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는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짚어 봅니다. 일단 경찰 영어 시간 한번 해봅시다. 경찰 영어 시간. 영어 시간이야 지금은. 됐죠? 경찰이 영어로 뭐야? 경찰이 영어로 뭐야? 이건 알겠지? 폴리스. 그렇죠, 폴리스. 경찰을 영어로 하면은 폴리스예요. 됐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정치가 영어로 뭐야? 형, 정치가 영어로 뭐야? 괜찮아. 모른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해도 돼. 정치가 영어로 뭐야? 정치가 영어로 뭐야? 정치 영어 뭐라고? politic. 됐죠? 정치를 영어로 하면은 politic이에요. 이게 정치야. 됐죠? 그 다음에 정책. 우리가 무슨 정책을 세운다고 하잖아. 정책을 영어로 하면 뭐야? 정책.
무슨 무슨 정책한다. 정책. 정책이 뭐예요, 영어로? 뒤에 여자분. 정책이 영어로 뭐예요? 배울 거야. 됐죠? 자, 정책 영어로 policy예요. policy. CY. 됐죠?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됐죠? 자, 지금은 언어가 발전해서 폴리스, 폴리틱, 팔러시 이 세 가지가 다른 단어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 단어가 다 한 단어, 똑같은 단어였다고. 옛날에는. 됐죠? 그래서 이 세 단어는요, 옛날에 라틴어 있죠, 라틴어. 라틴어로 하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었어요, 옛날에는. 됐죠? 자, 라틴어가 뭡니까? 영어를 쓰는 영어계 국가의 한문이라고 보면 돼. 됐죠? 영어의 한문을 라틴어라고 해. 그래서 옛날 영어권 국가의 자 고어를 라틴어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티아라는 같은 말. 그러니까 옛날에 라틴어로 폴리티아라고 하면은 경찰, 정책, 정치 다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었다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국가가 하는 모든 활동을 그냥 다 폴리티아라고 얘기하고 경찰, 행정, 정책 이런 거 구별이 없었다고요. 이랬습니까?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자, 이 라틴어를 쓰던 때가 언제야? 고대야, 고대. 됐죠? 야, 고대가 언제입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됐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고대인데 이때 경찰이라고 하면 뭐였다? 폴리티아였다고. 폴리티아는 뭘 의미했다고? 모든 정치가 다 포함되는 거였다고. 정책, 정치, 경찰이 다 같은 말이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야? 옛날 고대 시대는 폴리스가 뭐였다고? 다 같은 세 가지를 다 의미했어요. 됐죠? 결국 정리하면 고대 시대의 경찰 개념은 뭐였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었어요. 됐죠? 고대 시대의 경찰은 국가의 모든 활동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제외됐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됐죠?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는 경찰이 뭐라고? 모든, 예외 없어요. 모든, everything, 모든 국가 활동이 다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거든 죄 다 경찰 개념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모든 국가 활동이 고대 시대의 경찰. 됐습니까? 어렵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갈게요. 중세 시대. 자, 봐봐. 중세 시대도 고대의 경찰 개념인 모든 국가 활동이 경찰이라고 봤어요. 중세도. 내 말 이랬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고대가 뭐야? 지금의 이제 이태리잖아. 이탈리아. 됐죠?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경찰 개념이 이거라고. 근데 이 모든 경찰, 모든 국가 활동, 이게 고대 시대 경찰 개념이야.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어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경찰 개념이 중세로 넘으면 조금 바뀌는데, 자, 이게 어떻게 전수가 되냐면, 자, 들어. 14세기 말에 프랑스 있죠, 프랑스. 프랑스를 통해서 독일로 전수가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야. 됐죠?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를 타고 독일로 들어와서 독일에서 중세시대 경찰 개념이 완성된다고요. 됐죠? 자, 집한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새끼들 양아치처럼 이거 두 개 바꿔버려요. 됐죠?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에서 중세 경찰 개념이 완성됐다. 띠 틀렸어. 프랑스를 타고 독일로 들어온 거지. 독일을 타고 프랑스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됐죠? 자, 푸독이야, 푸독. 독푸가 아니라. 됐죠? 자, 그러면 중세 시대의 경찰이 뭐였느냐? 고대랑 똑같아요. 모든 국가 활동이야. 그런데 자, 중세 시대 말이에요. 중세 말에 자,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현상을 다 신으로 치환시켜서 파악하잖아요. 중세 시대는 교황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신중심 사회잖아. 됐죠? 모든 게 다 신이야. 너 이렇게 못생겼니? 신이 만들었다. 됐죠? 너의 범죄들이니 악마가 끼웠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죠? 모든 현상을 다 신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뭐다? 중세 시대 말미에서는 교황의 권한이 막강히 세지면서 자, 모든 국가 활동에서 뭐만 빠져나간다? 중세 시대는 교회 행정만 빠지게 돼요. 교회 행정만 교황의 고유 권한이고 국가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렸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집한봐.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은 어떤 거다?
모든 국가 활동에서 요 두 가지만 말하고 교회 행정은 경찰에서 빠집니다. 이게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이야.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됐죠? 자, 고대 그리스의 모든 국가 활동이다라는 경찰 개념이 프랑스를 통해 독일로 전수됐고, 독일에서 중세 경찰 개념이 완성됐는데 뭐라고? 모든 국가 활동에서 하나만 빠진다고. 뭐만?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회 행정만 제외.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 됐습니까? 이게 바로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너무 쉽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뭐야?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거쳐서 자, 중세에서 절대군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됐죠? 자, 들어 이제 요 중요한 게 있어. 자, 봐봐. 이 전까지는 국가의 기능을 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군사행정, 외교행정, 재무행정, 사법행정, 내무 이런 걸 국가가 구별을 안 했다고. 됐죠? 그러면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의 나라 살림을 자, 교회, 뭐 사법, 재무, 군사 이렇게 안 나눴다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야? 공무원을 뽑으면 그 공무원이 이걸 다 했다고요. 됐죠? 군사 공무원 따로 뽑고 외교 공무원 이렇게 따로 안 뽑았어요. 근데 언제? 자, 중세 시대에 걸쳐서 절대군주 시대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는 국가의 기능이 분화돼. 국가의 기능이 분화됩니다. 자, 이 말은 뭐야? 국가의 행정부처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다고. 됐죠? 국방부, 외교부, 재무부, 그 다음에 법무부, 그 다음에 내무부 이렇게 나눴다고. 그리고 그 부에서 별도로 공무원들을 따로따로 뽑기 시작했다고요. 됐죠? 그래서 자, 절대군주 시대부터 어떻게 했다? 예,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행정이 쪼개지기 시작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절대군주는 어떻게 되냐? 절대군주는 XXO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절대군주 시대의 경찰은 뭐였다? 그렇죠. 국가 목적적 행정 빠지고 교회 행정 빠지고 뭐만? 사회 목적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 됐죠? 그러니까 뭐야? 일반 국민을 위한 일반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만 자, 경찰에 해당된다라고 봤다고요. 됐습니까? 자, 봐봐.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그러면 자, 사회 목적적 행정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 하나가 뭐야? 소극적인 질서유지, 적극적인 복리 증진. 이 두 가지가 사회 목적 행정이죠. 이 두 가지 적극적인 복리 증진, 소극적인 질서유지 둘 다 이때는 경찰이 됐다고요. 됐죠? 자, 집한 봐. 이 오라는 말은 뭐야? 사회 목적적 행정이 적극적 복리 증진, 소극적 질서 유지인데 둘 다 경찰이었다고. 국가 목적 행정하고 교회 행정만 빠졌다고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법치국가 시대 넘어가면 이건 똑같죠. X고 X예요. 그리고 법치국가 시대 내 말 잘 들어. 자, 우리가 아까쯤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공부했죠.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바로 독일 법학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독일 법치국가 시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일 법치국가 시대에 만들어진 경찰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통 쓰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이 뭐겠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야. 실제의 경찰이 뭐야? 국가 목적 빠지고 사회 목적에서도 뭘 빠져요? 적극적 복리주의 빠지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실제의 경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됐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요것만 경찰의 범위로 한정됐다고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어렵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심판봐. 2차 세계 이후야. 당연히 X고 X겠지. 됐죠? 자, 칠판봐. 야,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요. 됐니? 그럼 아까 처음에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줬지?
실질적 의미 경찰 안에는 다시 두 가지였어. 하나가 뭐야? 경찰 기관이 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게 뭡니까? 보안경찰이지. 됐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는데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한다고. 이걸 뭐라고 했다고?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했잖아. 됐죠? 다시 또 이게 나눠지면서 보안경찰만 경찰이 돼요. 됐죠? 자, 협의의 행정경찰 있죠? 아까처럼 그 밴드그램 기억해야 돼. 협의 행정경찰. 요게 또 경찰에서 빠지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이게 대륙법계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 개념의 역사 변천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다 잡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자, 정리합시다.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변천사의 특징이 뭡니까? 1번 뭐야? 경찰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죠. 첫 번째.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특징은 점차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축소되는 경향이다. 이게 1번. 됐죠? 두 번째.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뭐라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독일 법축과 시대의 경찰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이걸 말한다고. 됐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됐지? 지금 봐봐. 이게 다 뭡니까? 경찰은 어느 범위에서 활동하느냐 문제고 그 작용, 경찰이 할 수 있는 작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게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라고? 조직 중심이 아니라 작용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활동이 뭐냐? 경찰은 뭘 하느냐? 경찰은 하는 행동이 뭐냐? 이걸 중심으로 발전했던 거 뭐 중심이야? 작용이죠. 경찰 작용 중심으로 해서 경찰에 발전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칠판봐. 자, 이제 빨리 정리하자. 칠판봐. 자, 갑니다.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변천사의 특징 뭐라고? 축소되어 왔다. 두 번째, 경찰권 발동의 작용,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가 축소되어 온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역사적인 변천 과정.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했다. 제외되는 게 없었다. 됐죠? 중세 시대는 모든 국가 활동 중에서 뭐만 빠진다? 교회 행정만 빠진다. 됐죠? 절대군주 시대 경찰권 시대라고 합니다. 일로 들어 뭐라고? 국가의 기능이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교회 빠지고 못 빠진다? 국가 목적 행정인 군사, 외교, 재무, 사법 다 빠진다. 뭐만 남는다? 내무 행정에 해당되는 사회 목적적 행정에 해당되는 것만 경찰이다. 됐죠? 그 다음에 법치국가 시대는 빠지고 뭣도 빠진다? 적극적인 복리 정지는 경찰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질서유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 경찰을 봤다. 됐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라고? 독일의 경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독일이 전범국가잖아요. 얘네 뭐야? 강력한 무력 행사권을 남겨두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연합군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의 범위를 더 줄여버렸어요. 강제적으로. 됐죠? 그래서 뭡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이 행하는 실제의 경찰, 보안경찰. 자, 나머지 다른 행정이 행하는 경찰, 협의행정경찰 두 개 나와서 이건 경찰이 아니라고 보고 됐죠? 보안경찰로만 한정됐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자, 칠판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비경찰화라고 해요. 기억해. 자, 칠판봐. 비경찰화가 언제 일어났다고? 2차 세대전 이후 독일이에요. 그러면 비경찰화라는 게 뭡니까? 원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뭐를 경찰 개념에서 빼는 거야? 협의행정경찰 개념을 경찰 개념에서 빼버리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협의행정경찰,
다른 행정기관이 행하는 실질 의미의 경찰 활동을 빼버리는 경향을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 경향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일어났다고. 됐습니까? 이러면 정리 끝입니다. 여기다 조금만 살 붙이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대 시대 볼게요. 자, 1번 라틴어의 폴리티아, 이게 경찰이었어요. 고대 시대의 경찰은 폴리티아였어. 폴리티아가 무슨 의미야? 그 옆에 있잖아.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이 별표죠. 모든이. 자, 2번 그래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 이게 everything이야. 모든 정치 제외되는 국가 활동은 없습니다. 됐죠? 고대 시대 끝.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서 하나만 옆에 필기하세요. 원래 이 폴리티아라는 말은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1번 끝에다 써놔. 플러스 헌법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폴리티아가 진짜 여러 가지 의미였어. 국가의 모든 활동 또는 헌법을 의미했다고. 그래서 앞에다가 국가의 모든 활동 플러스 헌법. 만약에 지문 중에서 고대 시대 폴리티아는 헌법을 의미하기도 했다. 맞는 질문이에요. 헌법.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갑니다.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별표. 뭐라고? 이 고대 그리스의 경찰 개념, 국가의 모든 활동, 이게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개수가 됐습니다. 됐죠? 프랑스, 독일.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순서 바꿔버립니다. 됐죠? 1번 별표하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세시대 경찰이 뭐라고?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행정이었어요. 됐죠? 자, 집한바. 그러면 이 중세시대의 경찰 개념은 교회 행정을 뺀 나머지 모든 국가 활동, 이거란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역사적인 어떤 문헌에 써 있겠죠? 됐지? 경찰은 교회 행정이 빠지고 나머지 모든 국가 활동이다 라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 문서가. 그 옛날 문서가 뭐냐?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3번입니다. 연도는 아니어도 돼요. 1530년 독일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 그래서 타이틀은 기억하세요. 제국경찰법 형광펜. 제국경찰법 형광펜. 이게 어디 거라고? 독일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 행정만 빠집니다. 국가 모든 활동에. 이게 써져 있는 문헌이 뭐야? 제국경찰법이라는 독일 문헌이에요. 여기서 발견됐다고. 자, 이게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 행정을 뺀 모든 국가 활동이라고 써져 있는 문헌은 독일 제국경찰법. 연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봐. 자, 그러면 고대 중세 여기까지의 특징은 뭐다? 국가의 기능, 국가의 행정이 나눠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중세까지는 경찰과 일반 행정을 분리하지 않은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국가활동 전체를 의미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절대군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중심 사회에서 왕중심 사회로 넘어가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고. 됐죠? 자, 집한바. 그럼 이 시대는 뭐라고? 국가 목적 행정만 빠지면서 경찰은 내무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인 내무 행정만 경찰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절대군주 경찰국가 시대예요. 자, 1번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그 다음에 두 개 밑줄 왕권 신수설 군주중권.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됐죠? 자, 집한바. 자, 절대군주 시대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하나가 왕권 신수설, 두 번째가 군주주권론. 됐죠? 이게 절대군주 시대의 사상적 배경이에요. 됐죠? 왕권 신수설은 뭔지 알죠? 왕권은 신한테 물려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터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소불위에 권력을 누렸겠죠? 국왕이. 두 번째, 군주주권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국민이 아니야.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야. 됐죠? 이게 군주주권론입니다. 됐죠? 자, 사상적 배경 기억하시고, 자, 2번 갑니다. 이 시대는 뭐가 빠진다? 외교, 사법, 군사, 재무. 뭡니까? 국가 목적 행정은 경찰에서 제외돼요. 3번. 그래서 보다 경찰은 국가 작용 중에서 뭐만 된다? 내무 행정. 이게 뭐라고? 사회 목적적 행정입니다. 사회 목적적 행정인 내무 행정만을 의미했다.
자, 3번 별표였어요. 기출주문의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집한 봐. 자, 집한 봐. 절대군주 시대에서는 내무행정에 한정됐지 이 두 개를 구별 안 했어요. 둘 다 경찰이었다고. 됐죠? 그래서 적극적인 복리정진도 경찰이었고 소극적 질서유지도 경찰이었다고. 이건 구별 안 했어. 국가목적 행정만 빠진다고. 됐죠? 그래서 4번 지문 시면 잘 나옵니다. 별표하시고 갑니다. 경찰은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정진을 위해서도 공권력 행사, 명령 강제가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4번 꼭 기억하세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법치국가 시대 갑니다. 18세기. 자, 사상적 배경 외우세요. 계몽사상, 국민주권사상, 천부인권사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계약사상. 이게 법치국가 시대의 사상적 배경이에요. 됐죠? 자, 칠판봐.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명할게. 자, 먼저 첫 번째. 민주주의는 뭔 말인지 알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 시민한테 있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뭐야? 국가의 존립 목적은 시민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국왕의 임무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저기 앞에 국민주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마찬가지고 계몽사상은 뭐예요? 자, 칠판봐. 절대군주 시대에서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왜? 시민들은 무지몽매하다고 봤거든. 됐죠? 일반 국민들은 멍충하고 바보들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은 군주가 해야 돼. 똑똑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됐죠? 근데 뭐야? 교육이 발전되면서 이제 법주가 시대는 이제 국민들은 뭐다? 무지몽매한 무식이들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깨어있는 국민이 된다는 거야. 됐죠? 이랬어요? 야,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묘비 가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묘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살아계실 때 늘상 한 말이 있어. 그게 뭐야? 민주주의의 핵심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학하는 힘의 연동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거야. 됐죠?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야. 계몽주의. 됐죠? 보다 국민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식이들이 아니라 깨어서 자기 스스로 합력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전제가 돼야만 나라 주인이 국민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계몽사상.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천부인권사상 뭔지 알죠? 자, 봐봐. 인간이 갖는, 국민들이 갖는 기본권은 하늘에서 물려주는 거라는 거야. 자, 봐봐. 이때는 뭐라고?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이 신한테 나온 거. 이건 뭐라고? 국민들이 갖는 기본권이 하늘에서 준 거라고요. 절대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됐죠? 이게 천부인권사상. 마지막 사회계약사상. 됐죠? 자, 사회계약사상이 뭡니까?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국가를 왜 만들었느냐? 계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국가를 왜 계약으로 만들었는데 계약으로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계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무를 하고 대신에 국민들은 국가한테보다 세금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야? 사회계약사상도 민주주의, 국민주권사상이 기초가 되는 거죠. 됐어요? 국가 존립 목적은 국민을 위한 거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다 국민주권사상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경찰은 내무행정 중에서 적극적인 복리정진이 빠져요. 소극적인 질서유지, 즉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 이거의 분야로 축소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좀 이따 할게요. 좀 시간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봐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자, 이게 뭐야? 독일이야, 독일. 독일의 경찰권을 연합군이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뭐가 빠진다? 그렇죠. 협의행정경찰. 요게 빠지고 보안경찰만 해당된다고 봤다고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비경찰화야. 자, 칠판봐. 여러분, 비경찰화가 뭐야?
경찰의 개념에서 뭘 뺀 겁니까? 보안경찰을 뺀 거예요? 협의행정경찰을 뺀 거예요? 협의행정경찰을 뺀 겁니다. 야 봐봐, 여기서 말하는 보안경찰은 뭐야? 대공경찰 아니야. 학문상 개념인 보안경찰입니다. 됐어요? 됐죠? 자, 칠판 봐. 기출문제가 이게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답으로 칠판 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비경찰화란 경찰의 개념에서 보안경찰을 제외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안경찰을 제외한 게 아니라 보안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행정경찰을 제외한 거야. 이걸 제외한 게 아니라 이걸 제외한 거라고. 쉽잖아.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2차 세대전 이후 오늘날 현대적 경찰 개념입니다. 1번, 2차 세대전 이후에 뭐가 일어났다? 비경찰화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도 전문문과잖아. 1번도 2차 세대전 이후에 똑같이 비경찰화가 1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됐죠? 1번은 뭐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됐죠? 군대를 못 갖게 했고요. 두 번째, 경찰이 혹시 군대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경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다른 기관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됐죠? 자, 아무튼 2000 이후 비경찰 알아두시고 2번, 소극적 위험 방지 업무. 됐죠? 질서 유지죠? 이거 중 뭐가 빠진다? 협의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 됩니다. 보안경찰이 비경찰화 된 게 아니라 협의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다? 경찰이 이걸 갖지 못하고 다른 행정기관 사무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경찰은 그래서 뭐만 갖는다? 보안경찰만으로 국한됩니다. 그러면 협의행정경찰 사무를 우리가 같이 해봤죠? 영업경찰, 위생경찰, 보건경찰, 경축경찰, 산림경찰 등이에요. 됐습니까? 자, 칠판 봐. 그림을 그려드릴게. 자, 봐봐. 이렇게 된 거야. 뭐냐면 이때까지야. 됐지? 자, 이때까지. 자, 이때까지는 국가의 활동.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됐죠? 자, 국가의 활동 중에 봐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요 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못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국가 활동이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뭐냐? 경찰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죠. 됐죠? 경찰이 이만큼을 했어요. 됐지? 그 중에 일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였다고. 이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아닌 거지. 이해됐어요? 이때까지는. 이해됐니? 근데 이때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보안경찰, 이게 협의행정경찰이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됐니?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경찰 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다 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뭐야? 다른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옛날에 이랬으니까.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을 다 했단 말이야. 다른 기관들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하질 않았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산림 단속도 경찰이 했고, 옛날에는. 됐죠? 그 다음에 영업, 위생, 이거 다 경찰이 했어요. 근데 경찰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경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중에 뭐라고? 위생경찰, 산림경찰, 체토 이걸 빼버려가지고 다른 기관한테 넘겼다고. 이게 그래서 뭐야? 비경찰화가 된 거야. 이게 협의행정경찰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갖는 실질의 경찰은 보안경찰로만 국한됐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됐어요? 됐죠? 자,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시 한번 핵심은, 됐죠? 뭐야? 2차 세전 이후에 일어난 독일에서 일어난 비경찰화란, 자, 원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다 경찰이 했는데, 됐죠? 2차 세전 이후에는 보안경찰만 빼고 위생, 철도, 산림, 다른 행정사무와 관련된 경찰권은 그 기관, 다른 일반 기관들한테 줘버렸다고요. 됐죠? 이관됐다고. 됐죠? 이게 바로 비경찰화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 잘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 꼭 기억해. 무지하게 나온다. 집에 가서 기출 좀 풀어보세요. 또 나오고 또 나와. 다시 한번 비경찰화는 경찰의 개념 중에서 뭘 뺐다고? 협의행정경찰인 위생경찰, 철도경찰, 뭐 건축경찰, 경제경찰 이거를 빼서 다른 기관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보안경찰만 남게 된 겁니다. 반대로 넣으면 틀린 문장.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봤어. 그럼 정답 나왔죠? 자, 칠판 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대륙법계 경찰 개념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의 개념이 축소된 역사죠. 그러면 자 봐봐. 고대와 중세까지는 모든 국가 활동인데 여기는 제외되는 게 없고 여기는 교회행정만 제외됩니다. 자, 절대군주 시대에서는 내무행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법축가 시대는 내무행정 중 소극적 질서유지였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경찰은 보안경찰만 경찰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봐봐. 도표 위에 보시면 거기 위에 정리되어 있고 국가의 모든 활동은 고대,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행정은 중세, 내무 행정은 절대군주 시대, 소극적 질서유지는 법치국가, 보안경찰은 현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거기 위에 정리 역사적인 순서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거 봤지? 얘들아 봐봐. 이것도 지문에 대단히 많이 나와요. 됐죠? 대륙법계 경찰은 모든 국가 활동, 그 다음에 뭐 내무행정, 소극적 질서유지, 보안경찰로 발전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 맨 위에 나오는 정리 있는 그 화살 표시된 거 있죠? 이것도 문제 지문에 잘 나오니까 뭐 이거 이해되면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됐죠?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하면 끝나냐면 자, 요거. 자, 여러분들 법치국가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사회목적 행정, 내무행정. 내무행정에서 뭐는 경찰이 아니다? 적극적인 복리정지는 경찰이 아니고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소극적인 질서유지만 경찰에 해당됩니다 라고 했다고요. 법치국가 시대는. 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는 적극적인 복리정지는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질서유지만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자 적극적인 복리정지는 빠지고 소극적 질서유지 한정됐는데 이것도 뭡니까? 법치국가 시대에 문헌에 나와 있다고. 문헌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헌에서 이런 내용들이 발견됐느냐? 됐죠? 그걸 정리한 게 거기 있는 법치국가 시대 또라면 3번 법치국가 시대의 법과 판례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죠? 근데 칠판 봐. 근데 그 법치국가 시대 법과 판례 있죠? 그거 3번인데 그 3번 별표해. 자, 3번 별표해. 자, 칠판 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찰의 개념은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바뀌었다. 자, 이 시험 문제는요. 뭐라고? 이거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이것만 내요, 주로. 이것만 내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두 개야. 하나가 이 흐름 있죠? 축소되는 이 흐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그게 나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 법치국가 시대에 소극적 질서유지 한정된다. 적극적 복리정지 빠진다. 라고 쓰여져 있는 문헌. 법전이야, 법전. 옛날 법전. 옛날 법전과 옛날 판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렇게 또 나온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또 집중해서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3번을 외워야지. 외워야 돼. 자, 이거 외우는데 거기 책에 제 책에 보면은 그게 그냥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키워드 정리가 되어 있죠. 키워드 정리가 돼서 오늘 나간 자료 보세요. 오늘 나간 한 페이지짜리 자료 보세요. 오늘 나간 한 페이지짜리 보시면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조금 넣어놨어. 근데 이걸 암기 안 해도 돼. 이거 한번 이건 참고하라는 얘기야. 여기 안 붙여도 돼. 보고 버려도 돼. 됐죠? 암기는 제가 여기 책에 쓰여 있는 키워드만 딱 암기하라고.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정리합니다. 자, 5개가 있어요. 경찰은 복리정지는 안 된다. 소극적 질서유지만 된다. 이거 됐죠? 이거 이렇게 판시한 이 당시 판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옛날 법전, 이 뭐가 있느냐? 이게 뭐야?
경찰에 관한 세계사 문제지 뭐. 됐죠? 자, 이제 이건데 이게 5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연도 있죠, 연도. 연도는 안 해도 돼. 나도 못 해요, 솔직히. 됐죠? 몇 년도 뭐, 몇 년도 뭐, 이건 외우지 마. 근데 뭔 외우냐면 순서는 외우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 아주 옛날이야. 뭔가 2000년대 이전이야. 2000년 이전, 2000 초반 하더라도 이런 거 문제 냈어요, 연도를. 됐죠? 그 맨 처음이 프로이스 일반 한트법이 1794년이죠? 1794년인데 1792년 뭐 이렇게 낸다고. 이런 양아치 같은 쓰잘데기 없는 문제가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숫자 조금 바꾸고 이런 문제를 안 내요, 요즘은. 그러니까 몇 년도가 무슨 법전인지는 안 외워도 된다고. 근데 뭔다? 순서는 문제를 내요, 순서를. 순서는 외워야 돼. 됐죠? 그럼 일단 책을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돼요. 아무거나 편한 거 보십시오. 자, 그러면 봐봐. 맨 처음이 뭡니까? 연도 안 해도 된다고. 맨 처음에 1794년. 자, 독일이에요, 프랑스예요? 독일이야, 독일. 독일이야. 에 뭐라고? 프로이센. 됐죠? 일반 란트법. 일단 내용은 나중에 외우고 순서를 외웠어요. 맨 처음이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야. 자, 칠판 봐. 봐.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지, 조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옛날 국호가 프로이센이었어요. 독일이란 말이야. 자, 독일은 연방국가인 거 아세요? 독일은 연방국가거든. 여러 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거야. 됐죠? 주가 영어로 스테이트인데 독일 말로 주가 란트야, 란트. 됐죠? 그러니까 뭐야? 독일 모든 주에 적용되는 법, 이 얘기예요. 독일에 있는 일반 모든 주, 란트가 주라고. 주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됐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자,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에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고. 됐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정확히 몇 년입니까? 1년 뒤야. 1795년이야. 그 두 번째야. 야, 순서만 외워, 순서. 그 다음이 프랑스야, 프랑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봐. 순서는 간단해요. 독프, 독프야. 독프, 독프라고. 독프, 독프, 독이야. 이렇게 돼요. 됐죠? 순서로 따져보면 독프, 독프, 독이라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프랑스예요. 자, 1795년 뭡니까? 죄와 형벌법전이야. 죄와 형벌법전. 순서만 외우라고. 됐죠? 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 적적인 복리정지는 경찰이 아니고 속정 질서지만 이거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882년이야. 1882. 연도 안 해도 돼. 자, 이게 뭐야? 이건 판결이야. 법전이 아니라. 이게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 이거야. 좀 이따 설명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1882년 뒤야.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죠. 야, 이거 쓰지 마. 거기 다 있잖아. 외우려고 해봐. 순서만 외우려고 해봐. 자, 그다음 마지막 1931년이죠. 독일. 됐죠? 자, 이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됐죠? 자, 됐어. 자, 칠판 봐. 이제 외워. 연도 빼고 외워. 자, 갑니다. 독프, 독프, 독이야. 됐죠? 처음이 뭐라고? 프로이센 일반한특법. 그 다음에 프랑스 죄형벌법전. 그 다음이 이게 판결이 가운데 껴 있어. 다 법전인데 이것만 판결이야.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됐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순서, 연도 빼고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쓰는지 볼게요. 자, 먼저 프로이센 일반한 특법은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그 법전에서 경찰은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다. 자, 그래서 뭐냐, 뭐 외워요? 거기 뚱뚱 있죠? 공공의 평온입니다. 자, 공공의 평온,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독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에요. 됐지? 얘들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연결하라는 문제야. 이 내용 주어지고 이것과 서로 맞는 것끼리 연결하라, 이 문제 나오니까. 됐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매칭해서 알아두라고. 됐죠? 다시 한번. 공공의 평온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다. 됐죠? 자, 두 번째 죄형벌법전. 됐죠? 개인의 안전보호. 그러니까 안전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죄와형벌법전이야. 됐죠? 안전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두 번째는 죄와형벌법전입니다. 자, 세 번째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 자, 집판 봐. 자,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해 잘 나오는 게 이거야.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에요. 자, 이건 판례야. 자, 집판할게. 설명할게.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됐죠? 자, 뭐냐면 이 크로이츠베르크가 뭐냐면 독일 수도가 베를린인 걸 알고 있죠. 됐죠? 그 베를린에 자, 베르크가 있어요. 됐죠? 자, 봐봐. 베르크가 독일 말인데 영어로 바꾸면 마운틴은 아니고요. 산보다 조금 작은 언덕 있죠. 산보다 조금 작은 언덕을 독일말로 베르크라고 해요. 그죠? 자, 여기에 독일 게르만 민족이잖아. 게르만 민족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 전승 기념비가 있었다고. 전승 기념비가 있었어. 그렇죠? 옛날 게르만 민족이 무슨 전쟁에서 승리했다. 게르만 민족 위대하다. 이런 비가 있었다고. 됐죠? 이게 십자가로 돼 있었어요. 됐지? 그래서 이 크로이츠라는 말이 독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를 독일 말로 크로이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르크의 십자가 판결이에요. 이거 봐, 전승 기념비라고요. 근데 자, 여기 베르크 언덕에다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거 뭐야? 여기 밑에 사는 주민들이 이거 보면서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자각하라고 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랬는데 봐봐. 그랬는데 자, 이 지역 관할 경찰청장이었던 베를린 경찰청장이 모든 시민들이 이걸 다 봐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줘버려. 건물 이렇게 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전승비를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자, 경찰청장이 이걸 한 거야. 베를린 경찰청장이 이 전승비가 보이도록 이렇게 지면에서 뭐 5m 이 높이 이상으로는 건물을 못 짓게 한 거야. 건물을 뭐야? 이렇게만 질 수 있고 이렇게 높이는 못 지는 거야. 이마에서 이거를 베를린 경찰청장이 명령을 했다고요. 됐죠? 베를린에 사는 시민들아, 이게 다 보여야 되니까 이 높이 이상으로는 건물 짓지 못한다. 이걸 법을 만들었다고 베를린 경찰청장이. 근데 어떤 사람이 뭐야? 나는 이렇게 건물 짓고 싶은데. 그래서 이 명령을 다퉜어요. 법원에다가. 됐죠? 그래서 베를린 고등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청장은 경찰의 범위 내에서만 명령을 발동해야 되는데 자, 경찰의 범위는 뭐다? 이건 빠지고 요것만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전승비를 보게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험을 방지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복리정지를 위한 거야. 국민들의 사상 고취라고 됐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경찰의 임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경찰 활동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위법이다. 위법이니까 무효기 했어요? 유효기 했어요? 무효다. 이거야. 됐죠? 자, 그러면 올라간 자료 볼게요. 자, 경찰행정관청이 일반적 수권균에 근거해 법규명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돼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 명령은 무효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효다. 됐죠? 경찰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의 행위고 무효라고 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칠판 봐. 야, 요거는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계속 나올 거야. 꼭 기억해.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뭐라고? 경찰청장의 소극적 질서 유지와 관계없는 명령은 위법하여 무효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또 프랑스입니다. 지방자치법전. 자, 지방자치법전에는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 뭐가 들어가 있어? 위생 기억하세요. 위생. 자, 위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방자치법전이야. 위생이라만 나오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야. 됐죠? 마지막 갑니다. 자, 마지막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인데 이건 뭐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입니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런 말이 나오면 프로이센 일반 경찰법이에요. 됐죠? 자, 집판 봐. 집판 봐. 자, 여러분들 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경찰권을 발동할 거냐 발동하지 않을 거냐는 무조건 발동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발동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한 상태가 발생했다고요. 그럼 경찰권을 발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무조건 발동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경찰권이 발동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권한이 인정되냐고. 후자야. 됐죠? 경찰권 발동은 경찰기관이 자기의 판단하에서 발동할지 말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는 뭐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경찰한테 인정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재량이라고 해요. 됐죠?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뭐라고 한다? 재량이라고 한다고. 됐죠? 무조건 발동해야 되는 경우는 기속이고, 됐죠? 경찰관이 발동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재량이라고 한다고. 됐죠?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교수님 학점 좀 올려주세요. 그럼 교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학점을 주는 건 내 재량이야. 됐지?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가잖아. 됐죠? 그러니까 재량은 경찰의 자유에 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잘 들어. 근데 자, 이 재량은 자유인데 아무런 한계가 없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 법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라고. 이랬어요? 경찰권의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는 재량이지만 무절제한 자유, 아무런 한계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법적인 한계를 갖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 법전이라고. 이거 기억해. 의무에 합당한 재량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전입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개나 소나 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죠? 자유주의 국가인데 개나 소나 아무렇게나 하는 자유야? 아니지? 방종이 되면 안 된다고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잖아. 한계가 다 있죠, 당연히. 됐어요? 경찰권 발동도 똑같이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 한계를 준수해서라. 이게 의무에 합당한 재량입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다 이해인데 암기해야 되는 게 이게 딱 하나야. 단순 암기가. 됐죠? 한 번만 더 교재 보세요. 교재보 정리할게요. 자, 1794년 프로이센 일반한테법 독일인데 뭐라고? 공공의 평온. 그 다음에 죄와 형벌법정 플러스는 뭐라고? 걔네 안전보.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은 위험 방지 분야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랑스 자치법전은 뭐라고? 위생이 들어가면 프랑스 자치법전.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이제 시험 문제 갈게. 아우, 양아치들. 양아치 문제를 냅니다. 잘 들어. 시험 문제 잘 봐봐. 지금 우리가 법전을 봤죠. 법전이 법치국가 시대에 5개 있지. 그치? 중세 시대에도 법전이 하나 있잖아. 그게 뭐야? 중세 시대 3번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이지. 법전이 6개 있잖아. 자, 그럼 이 중에서 이름이 비슷한 걸로 문제를 냅니다. 연결해 빨리. 자, 법치국가 시대 맨 마지막이 뭡니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야. 중세 시대는 뭐야? 제국경찰법이야.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뭐라고?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써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제국경찰법은 중세라고. 중세. 그래서 뭐에 연결해? 중세의 동그라미 3번하고 법치국가 시대 맨 마지막 미음을 자대고 해라. 자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고. 자대고. 헷갈리지 말라고. 중세 시대 동그라미 3번하고 법치국가 시대 동그라미 3번에 미음하고 자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고. 이렇게. 중세 시대 3번하고 법치국가 미음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고. 자를 대고. 됐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됐죠? 다시 한번. 교회 행정 빠진다. 중세 시대 이게 뭐라고? 그게 제국경찰법이야. 됐죠? 의무에 합당한 재량은 법치국가 시대에 뭐라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바꾸는 게 있어요. 기억하고 미음입니다. 양아치들. 기억하고 미음도 비슷하죠? 프로이센 똑같이 들어가잖아. 근데 기억은 일반 난트법이고 미음은 경찰의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자, 공공의 평온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규정됐다. 이러면 틀린 거야. 내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음하고 기억도 연결해 놓으라고요. 미음하고 기억도 똑같이 연결해요. 그래서 세 개를 잘 구별해야 돼.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바꿉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됐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금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1번하고 5번은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자,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문제를 몇 번까지 푸냐면 1번부터 쭉 해서 10번까지 풀어오세요. 10번까지 풀어오시는데 9번은 지문 하나를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번부터 두 문제 빼고 10번까지입니다. 10번까지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금요일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